결국 이런 기사를 보고 나서 시작할 건가요? 그때 가서 생존을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기사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티타임즈가 함께 준비한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 바로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AI를 곱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봉입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공급한 사람보다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진정한 플랫폼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AI가 모든 곳에 다 흡수된다는 건 AI가 반대로 보이지 않게 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 800년 전 인류에겐 되게 큰 의미에 있는 역사가 일이 벌어지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은 구텐베르그가 처음으로 인쇄술을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했던 그 구텐베르그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직지심경이 있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구텐베르그가 1450년에 금속 활자를 통해서 첫 번째 인쇄한 프린트물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책 12권을 들고 프랑스로 가서 자 이거 나 하루 만에 다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니까 그 성경책을 사줘야 되는 종교인 분들이 바로 하는 말은 악마야 저리 가라. 어떻게 하루 만에 이걸 만들 수 있냐. 불가능하다. 아니 얼마나 좋아. 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책을 성경책을 팔 수 있다니까라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럽은 엄청난 문화의 부흥기가 발생이 됩니다. 엄청난 양의 책이 발간이 됐고요. 엄청난 정보, 문화,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국 그 만들어진 프랑스 혁명의 그 프랑스 그 왕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혁명을 일어나는데도 인쇄물이 활용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 수많은 유럽의 역사 속에 인쇄술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AI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AI 역시 AI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AI가 모든 데 흡수가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분명히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어떤 그 랭귀지 모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랭귀지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라지 랭귀지 모델 이렇듯 사실 이런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크기도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정말 라지 사이즈 같은 다양한 랭귀지 모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지 이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쪽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지 스몰 랭귀지 모델은 반드시 엣지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서버 또는 클라우드에서도 돌 수 있는 모델입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은 반드시 뭐 엣지상에서만 돌아야 된다. 엣지에 최적화돼서 돌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걸 굳이 꼭 디바이스에서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다 쓸 수 있고 경량화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어떻게 보면 흡수되는 측면에서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 디바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더 다가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LM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대한 서버 기반의 랭귀지 모델이 안 쓰이게 될 거라는 것은 정말 과도한 억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파이3 같은 경우도 아이폰 원활하게 동작되는 거를 이미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고 충분히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이 SLM이 동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상에서 이런 파이3와 같은 SLM이 동작이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실제 저는 IoT 쪽에 일을 오래 하면서 카메라에 딥러닝, 타이니 ML, 여러 가지 ML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러닝한 모델들을 디텍션할 수 있는 모델, 뭐 침입자, 사람이 쓰러졌을 때, 동물이 등장했을 때를 다 학습한 모델들을 배포를 해서 엣지상에서 구현하는 모델들은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SLM을 탑재된 인베드된 카메라가 있으면 자,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일이 뭐야? 라고 타이니 파이3 비전한테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메디컬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 같고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인간이 저러한 두 사람의 대화를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저 정도의 널리지를 갖기 위해서 인류는 얼마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의사,
대화, 둘 간의 어떤 의료 상담할 수 있다라는 그 인지를 하기까지의 걸린 시간은 인류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SLML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들이 진짜 이해서가 아니라 어떤 과학적 통계에 의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 이걸 더 엑셀레이션 하고 더 옵티마이즈 한다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의자의 브랜드, 책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브랜드이며 펜은 뭐고 태블릿의 저기 종이는 뭐고 어디 건지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있는 앱의 모든 기능을 여러분들이 100%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100% 앱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복잡한 리모컨들처럼 그 앱 사용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인베드 AI를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개발자나 아니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터페이스를, 즉 AI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AI 에이전트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이 성능의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SLM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몇몇 LM과의 특징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학적 능력,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랙처럴 널리지라든지 리즈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LLM과 거의 흡사한 수준의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문제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모델입니다. 지금 AI PC로 나오고 있고 이미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PC용이 아니라 이건 전체적인 보드예요. 이 보드 안에 X 엘리트 CPU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IO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들 손바닥이 아니라 손톱 위에 좀 올라갈 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손바닥 정도의 크기의 이러한 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용 보드예요. 더 인테그레이션 시키면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전기도 안 먹습니다. NPU가 들어가 있어요. 스몰 랭귀지 모델은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습니다. 그림도 그려줘요. 이러한 장치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CCTV 이런 데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디바이스에, 키오스크에 들어간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이거는 AI PC에 들어가 있는 LLM을 쓰지 않는 SLM, 즉 AI PC, 스냅드래곤 PC를 이용해서 그냥 사용자가 그리는 그림을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숲속에 어떤 숲이 있고 그 앞에 로봇가 있는데 실제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거를 AI는 저런 식으로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그림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똑똑하게 말을 해주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올 줄 알았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메르세드 벤츠나 폭스바겐이나 BMW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국내에 있는 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멀지 않았다는 시대가 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과연 차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서 ROI가 뭐냐? AI를 적용해서 AI를 적용했다는 것은 절대로 장점이 될 수가 없고 수익화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디바이스 기반의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재점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LM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SLM만 반드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부는 LLM과 같이 연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나리오에 맞춰서 오프라인 모드일 때, 프라이버시가 중요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선을 긋는다라면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민감한 개인정보, 당연히 아주 프라이빗한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LLM을 전부 다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LLM과 SLM을 같이 코디네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단순 SLM보다 적용하는 케이스보다도 LLM과 SLM을 같이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모델들을 오히려 더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LLM과 SLM 그리고 현장에서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들만 된다라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로보틱스 어떤
디바이스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미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액추에이터와 모터 그다음에 그런 기계공학적 요소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레벨의 모터들이 다 종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유기체처럼 어떤 동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그동안에 빠져 있었던 부분들 어떤 브레인에 역할하는 LLM을 한다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휴머노이드가 일부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앨런 머스크가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킬지 모르긴 하겠지만 6만 불의 가격에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공급을 하겠다. 2027년부터라고 얘기를 했나요? 26년부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긴 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 가장 큰 관심은 휴머노이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가 기존에 있던 모든 가전을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느냐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기를 내가 더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진공 청소기 매번 나올 때마다 3년 4년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옛날 청소기가 아니라 그냥 빗자루 주면 되잖아요. 빗자루 가격이 더 쌉니다. 휴머노이드를 샀기 때문에 빗자루 주고 빗자루 가지고 청소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휴머노이드가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고 카메라로 찍는 거에 대한 무서움도 있긴 하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또는 어떤 나라는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장점을 누리게 된다라면 진짜 아무리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미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겠냐는 거죠. 실제 이러한 기술들이 임베드된 장치들이 삐삐가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실제 AI가 탑재돼서 뭔가 더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그게 더군다나 잘못된 LLM 잘못된 스몰 랭귀지 모델이 임베딩 되면서 결합하는 문제들은 더 심각할 겁니다. 이런 윤리적 요소에 대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이지 선택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구텐베르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70년 앞선 고려의 직지심경은 저희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있긴 하지만 반대로 과연 그 직지심경은 우리의 고려의 조선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줬냐는 거죠.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먼저 그렇게 빨리 개발을 해놓고 그 똑똑한 머리로 금속활자를 만들어 놓고 귀족과 왕들을 위한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만 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지심경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왜냐? 아무리 빨리 만들면 뭐예요? 활용을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AI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활용을 해서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에 너무 몰입해서는 실제 비즈니스적 결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